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제 성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하려던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 무산에 항의하고 나서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의 갈등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설명회장 입구를 대형 트랙터 넉 대가 막아섰습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과 단체 200여 명은 설명회장 진입 계단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용역 설명회를 열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가려 하자 고성이 오갑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국토부의 명분 쌓기용 설명회라며 요식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토 일방적인 그리고 무계획적인 또 저희와 대화 없는 도민 설명회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분들 대화하는 겁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인 지 10분 만에 국토부 관계자와 용역진이 발길을 돌리면서 결국 용역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행사가 취소되자 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한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제2공항에 관심이 있는데 당신네만 관심 있고 당신네 동네만 중요하고 우리 동네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개방송 형식의 공개토론회와 공론 조사를 요구했던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설명회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를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도민 설명회를 두고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간의 갈등 상황까지 나타난 가운데 국토부는 오늘 성산읍 이장단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을 만나 제2공항 추진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을 당초 계획대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비전문가들의 무책임한 왜곡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도청 현관에서 이루어진 제2공항 반대 시위에 별관을 통해 도청을 방문한 국토교통부와 용역팀 관계자. 관심이 집중된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석 비행장만 다른 기상 자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단순 오타로 보인다고 일축했고, 신도 2 후보지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주로를 최적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산 후보지 안개일수 산정에는 오류가 확인됐지만 일수를 다시 계산해 적용해도 결과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보전 및 건설,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정한 제2공항 건설 대안의 최적 대안 선정은 세부 자료 등을 근거할 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2개 공항 체계에 맞는 운영 시나리오를 개발해 현재 제주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현 국내선의 50%를 운영하고 제2공항에는 나머지 국내선 50%와 국제선 전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겠다며 공개 토론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공항 반대단체들이 제기한 공론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이 달리 있어요. 같은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좀 팩트 파인딩이 좀 정확하게 하는 공개 토론회가 조만간 이렇게 빨리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가 각종 의혹을 일축하고 예정대로 제2공항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 관리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전체 위원 가운데 6명으로 제2공항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영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소위는 이달 안에 첫 회의를 열어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한 본격적인 갈등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 박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즉 죄는 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당선 무효는 면한 겁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원희룡 지사가 법원을 나섭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지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도정 업무에 더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지사 측은 이미 공개된 공약을 이야기한 것으로 현직 지사로서 의례적인 정치 활동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지사의 발언이 공약과 관련돼 있고 청중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 공약 설명에 불과하고 청중이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이번 선고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검찰이 일주일 안으로 항소할 수 있어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은 간신히 유지하게 됐지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라며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원 지사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의 보편적 복지인데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수당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교육의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적용해 월 10만 원씩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부터 18세 청소년 모두 2,300여 명이 대상입니다. 고성군에서만 쓸 수 있는 청소년 전용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해마다 28억 원 정도, 고성군 전체 예산의 5%입니다.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 보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소비 촉진을 통해 최대 1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2~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시행 여부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군우회입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해야 하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냐 선심성 정책이냐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PC방과 학원 등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놓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학교별 학생과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출근길 모처럼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남부와 동부,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조금 서둘러서 출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6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년보다는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에 차차 소강 상태에 들겠고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서부 지역은 낮까지 비가 오겠고요. 한낮 기온은 8도를 오르내리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은 6에서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고요. 오후 한때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6도로 전날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산지에는 저녁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밤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섬 지역에도 비가 오고 있고요. 아침 기온은 4에서 9도, 한낮 기온은 7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평년보다 춥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13년 7월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제주시 농협조합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집에 있었다는 양 조합장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검찰이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국제대 제2대 총장에 강철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어제 개최한 이사회 결과 총장 후보 추천위에서 선출한 강철준 핀텍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철준 신임 총장은 한국산업은행 사회이사와 제주국제대 경영사업단장을 지냈는데 임기는 다음 달부터 4년 동안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예술기회를 제공해온 특별활동을 폐지할 경우 돌봄교실의 질이 저하되고 강사들도 일자리를 잃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학부모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다음 달부터 도입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21곳 가운데 원화 200명 이상 유치원 9군데와 희망하는 유치원 2군데 등 11곳에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으로 회계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별로 멘토를 지정해 올 한 해 동안 예산 편성부터 집행 단계까지 지원한 뒤 내년 3월부터는 나머지 유치원 10곳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이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수업을 받다 다른 학생들의 반발로 휴학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이 입학 당시 받은 장학금 특혜 여부와 중간교사 결과 휴학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달라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제주대에 자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대가 국립대여서 대학본부에 진상조사를 맡겼지만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 지원센터는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보건과 현장 체험 학습 업무 등을 지원하며 행정 지원 직원이 없는 20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학교 등 41군데가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청 교육자치 추진단은 오늘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설명회를 갖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